예를 들면 히알루론산 필러, 뭐 스컬트라, 엘란세 이런 거를 어떤 부위에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필러 회사는 자기들의 필러는 1년, 2년 이후에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게 엘란세 시술 이후에 부작용이 생긴 다음에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크게 엘란세 시술 이후에 뭉침 현상이 생겼는데 시술 이후에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시술을 해야 하는지, 또한 시술을 한 지 벌써 뭐 4년, 5년, 6년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사 시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부위에 시술을 하고 싶은데 엘란세가 괜찮을지 뭐 필러가 괜찮을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엘란세를 시술하고 나서 만약에 뭉침 현상이 생겼다면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까지는 붓기와 여러 가지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주 급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만약에 뭉침 현상이나 비대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엘란세 시술 이후에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콜라겐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고착화돼서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엘란세 시술 이후에 한 달에서 3개월 이 사이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엘란세 시술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예를 들면 5년, 뭐 10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위에 어떤 필러로 시술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 필러, 뭐 스컬트라, 엘란세 이런 거를 어떤 부위에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엘란세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 정도를 추천드리고 또 더 할 수 있다면 팔자 정도, 그 두 가지 부위 정도면 사실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나 턱 이런 식으로 압력이 많이 가지 않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칼트라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코나 턱 끝처럼 압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시술을 해도 필러는 흘러내린다던데 맞나요? 이거는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시술된 필러가 가만히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얼굴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밥을 먹을 때도 움직이고 표정을 지을 때도 움직이고 뭐 웃거나 이럴 때 계속 움직이죠. 그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필러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각해 봅시다. 콜라겐을 생성하는 필러는 필러 자체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콜라겐으로 존재하게 돼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는 계속 그 겔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콜라겐은 표정을 만들어도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겔 같은 히알루론산 필러는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퍼질 수도 있고 다른 부위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팔자에 시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팔자였고 여기 위로 올라가 있더라. 또 어디에 시술했는데 볼에 시술했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 이마 같은 경우도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게 다 사실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근육의 움직임, 또 사람마다 피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층에 정확한 양을 주입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또 콜라겐 생성 필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볼륨을 만들 때 얼굴을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필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어떤 층에 얼만큼 정확히 넣을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 필러를 하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남아있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필러 회사는 자기들의 필러는 1년, 2년 이후에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없어질까요?
필러는 증발하는 건 아니에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그 분해 효소가 자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필러를 굉장히 극소량을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른 우리 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 필러를 굉장히 많은 양을 예를 들면 야구공처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표면에 있는 필러들은 효소와 맞닿아서 녹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아예 효소에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필러를 어떻게 맞느냐, 어느 부위에 맞느냐, 어느 층에 맞느냐에 따라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러는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술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양을 시술하기보다는 본인한테 적합한 양,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시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베스킨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Q&A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베스킨이 더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질문과 피부 고민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피부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